퍼포머를 치면 여기서 퍼포머 쳐봅시다. 어디? 퍼포머 멤버 허쉬. 난 어딨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난 없잖아. Always have a good taste, not just wine and dine. Ooh, when you're with me, you got the recipe. You got the recipe. It's another day.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홈세션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 여기가 강남에 위치한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제가 짐을 좀 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좀 바꿔서요. 비닐 보이시죠? 오늘 좀, 네. 좀 내고 오신 건가요? 네, 오늘 좀 못 좀 부려봤습니다. 신사 남자 같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할게요. 나 문 좀 열어주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실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위에 가지고 오신 분이라서요. 잘 지냈어 그나저나? 그럼 뭐 이렇게 스튜디오 소개 같은 걸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보니까 형님 그냥 건물 자체가 스튜디오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공유 스튜디오고 그 원래는 이전에는 스튜디오를 집에서 쓰셨던 거예요? 스튜디오 역사가 당연히 좀 긴데 예전에 집에 방에 스튜디오까지 겸해서 쓴 적이 있어. 이태원 경리단에 살 때. 그 다음에는 한남동에 4명이서 같이 굉장히 크게 매주 파티 열리고 막. 그런 게 이제 또 작업실의 맛인데. 맞아요. 헐리우드에 있는 작업실 같은 걸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게 된 게 이제 여기고. 여기 온 게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거든요. 진보 형님의 이제 작업실에 와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매니아층이 엄청 깊은 아티스트이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소소하지만 형님의 작업실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번 직접 보시죠. 좋습니다. 근데 혹시 이분은 누구시죠? 여기 It's another day. Waiting for you. 이분은 허쉬입니다. 여기 상주하시는 분인가요? 저와 함께 퍼포머를 하고 있고. 우리 신인이야. 우리 맞다. 여기 신인, 년도 안 됐어. 경력직 신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퍼포머가. 만년신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만년신인. 제가 바로 만년신인이고 위쪽은 만년신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베테랑 같은 초년. 만년신인입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네. 핀란드 사우나에 온 것 같은 이 나무,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제가 원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업실에 막 원목 같은 거 많이 두고. 원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그런 그 뭐라 그러지? 합판 무슨 뭐 원목이라고 치죠. 그럼 형님이 쓰셨던 스튜디오 역사 중에 사이즈로 봤을 때는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내와 연애를 시작을 했을 때 좀 최대한 가까운 데다 스튜디오를 둬야지 자주 볼 수 있으니까. 형이 진짜 로맨티스트. 그니까 제가 쓰는 가사에 다 이런 저의 심성이 담겨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거는 저 이태원에 있을 때 빌트바이라는 인테리어 건축 회사가 있었어요. 친구가 하는 회사여가지고 만들어달라고 주문 제작을 해서 이렇게 커브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는. 지금도 좋아서 계속 갖고 다녀요. 이사할 때마다. 이거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 이건 뭐죠? 이거는 이건 허쉬가 저한테 선물로 준 생일 선물로 준 머그예요. 머그인데 롬 아카이브라는 브랜드고 이 핑크가 형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색깔 팔레트를 되게 좋아해요. 형의 취향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아요. 너무 이뻐서 여기다 아직 아무것도 담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럼 뭐 이게 연필꽂이나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아까 전에 여기 비닐봉지 이거 여기다 넣을까 하다가 근데 한번 RM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RM이 맞나요? 네, RM 왔었죠 여기. RM이 앉아가지고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되게 작업실이 되게 험불하시네요. 어땠어요? RM씨에게 영상 편지. 항상 응원하고요. 그때 제가 너무 추하게 잠옷 바지에 크록스 카펫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네요. 단일 카페트로 여기를 꽉 채우는 사이즈가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색깔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색이고 약간 저의 시그니처 색깔. 이건 뭐죠, 형님? 이건 NERD 2018년에 나왔던 네, NERD 굿즈고 히드 아이즈라는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준 Forever 27 클럽이라고 27의 요절한 천재 명단이에요. 공교롭게도 27의 죽은 맞아요. 천재들이 많은데 네, 맞아요. 그 사람들 명단. 그래서 저도 한때는 꿈이 27의 요절하는 게 꿈이었어요.
아, 둘 다 넘어버렸네. 근데 진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 나는 저 클럽엔 가입을 실패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33살 33은 요절은 아니고 아무튼 33의 전설적인 신화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왜냐면 예수가 33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좀 폭발적으로 팍 살고서 그럼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넘어가지고 아, 그것도 실패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꿈은 마이클 잭슨 오프 더 월 앨범을 프로듀스했을 때 퀸시 존스가 47인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를 또 하나의 이정표로 플랜 B가 다 있군요. 다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응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아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팟은 바로 여기인데요. 이걸 얼마 전에 당근으로 샀어요. 이 책상을. 왜냐면은 이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겠지만 그 모니터 스피커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저걸로 바꿨을 때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좀 정확한 것 같다. 여기서 결과물이 차에서 들었을 때도 뭐 비슷하게 들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조금 그것도 이제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응하니까. 그래서 좀 흥미를 잃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딱 스윗 스팟에 위치한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이 테이블이 없기 전에는 여기 앉아가지고 막 각도를 과하게 꺾어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해가지고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하다가 이쯤에서 들으니까 되게 입체감이랑 위상이랑 이런 게 딱 살아나가지고 무조건 여기 앉아서 해야겠다 해서 이걸 샀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걸 좋아하고. 보통 이제 믹싱 스튜디오나 마스터링 스튜디오 가면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네. 포지션 8030인가요? 이게 8030. 아 역시 전문가시네. 아, 저도 제네릭을 쓰고 있습니다. 홈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룸 어쿠스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알아서 조정해주는 디지털 보정이 필수더라고요. 저 현재까지의 저의 답은 룸 어쿠스틱을 완벽하게 할 수 없으면 일단은 디지털 보정이 좋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좀 더 좋은 상위 기종 스피커를 써 본다면 당연히 더 좋겠죠. 왜냐면 들리는 정보가 더 많으니까. 근데 뭐 지금 곡 만드는 정도에선 괜찮은 것 같고 사실 믹스도 이 정도 환경에서 꽤 많이 했어요. 이런 상황 치고는 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과물들도 많고 어떤 거는 역시 더 큰 스피커, 좋은 스피커로 좀 해야지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싶기도 하고. 모든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기한테 좀 취해가지고 그냥 내게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밀어붙이는 맛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좀 곤조 있는 스타일이시다. 곤조가 좀 흔들릴 때도 있어요. 네, 방황하면서도 큰 방향은 안 흔들리는. 점점 귀찮아지니까 셋업을 좀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보시다시피 완전 물론 저기 이제 PC로는 더 많은 인풋 아웃풋이 있는 게 있지만 이런 걸로 쓰다 보니까 거의 소프트웨어로 다 해요. 저희 오늘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곡을 어떤 부분을 촬영을 할지 그런 걸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Let's go. Let's go. 전체적으로 시작했다가 파트별로 넘어갈 때 무빙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test me if I'm in your category, babe. I'm different than the boss, so you can't tell. It's another day, we can live in you. Break all the rules, that's not serving for you. So let's get away, I'll show you a better view. Like car sprays next to ocean blue. I know what you wanted, what's happening? I'm just waiting for you. I'm all that you needed. Oh, try me, girl, 'cause you just stole my heart. What you wanted, girl? Wait for you. I'm all that you neede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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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on. Always have a good taste, not just wine and dine. 한번 더 써도 돼요?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홈세션 지금 10번째 에피소드거든요. 이 음악 씬에서 보컬과 프로듀서 그리고 멋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진보님과 허쉬로 이루어진 R&B 듀오 퍼포머를 모셨습니다. 자, 인사와 함께 본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퍼포머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머의 진보입니다. 아, 다른 이제 수식어가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퍼포머의 허쉬입니다. 두 분이 이제 R&B 듀오 퍼포머로 사실상 신인이죠. 만년 신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 한국의 R&B 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그 이상 들어봤을 두 아티스트 분들이잖아요. 어쩌다가 이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제 작업실에 놀러 오게 되면서 곡을 몇 개를 쓰다가 이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죠. 앨범을 만들어 보자 해서 형한테 좀 어필을 했죠. 플러팅을 하신 거네요. 형한테 플러팅에 넘어가셨나요? 아니 그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웃기다. 일단. 뭐 제 버전에서의 스토리는 가족들끼리 좀 알게 됐어요. 먼저 제 본가 부모님 사시는 곳이 분당이어서 주변에 누구누구 아들이 있는데 걔도 음악을 한댄다. 간 김에 만났죠. 음악도 들어봤는데 음악이 너무 좋고 그래서 언제 뭐 작업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제가 종종 분당에 갈 때가 있잖아요. 생각나서 연락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고 그런 작업물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발매 모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따로 팀 이름을 만들까 이러면서 발전을 하게 됐고 재밌게 놀았던 곳이 있어요. 팀리코라는 바인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가사 아이디어 같은 거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진행이 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사람의 만남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아예 그전에 어떤 음악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이가 아닌 거예요, 두 분이. 저희 형이 분당에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었고 단원 동료인 분의 조카가 허씨인 거죠. 내 입장에서는 이모가 취미로 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나한테 이모가 와서 진보라는 뮤지션 아냐고 하는데 옛날부터 완전 팬이었으니까 아, 원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만나게 해줄까 해서 그렇게 만나게 된 거지. 스타벅스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음악들을 이제 한번 들어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지. 아 그랬었다. 그 전에는 저 완전 그 형이 했었던 슈퍼프릭 레코드와 뭐 형의 앨범에 완전 빅 팬이었고 같이 어떻게 음반까지 내고 하니까 아, 신기한 되게 인연이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슈퍼프릭에 소속돼 있는 그 사일리라는 프로듀서와 작업도 했었고 뭐 그 전부터 약간 그런 그 만남에 대한 전조 현상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조금씩 스텝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도 만나서 아웃풋이 생기고 또 서로 연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가족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일을 벌리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근데 그때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 친구가 좀 더 크면 그때 좀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컸네요. 이렇게. 이 이름이 포포모잖아요. 왜 포포모인 거예요? 뭐 의미로 따지자면은 한번 얼마나 잘 학습이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보시죠. 뭐 약자인데 이제 포스트 모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되게 각광받는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은 반대에 있는 포스트를 하나 딱 붙여서 포스트 모던으로 가자. 맞나요? C+ 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이 하는 음악은 좀 쉽고 가볍고 좀 친근하게 가보자. 그냥 좀 재밌는 캐치한 이름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다가 좀 괜찮게 나왔을 때 그걸 검색을 음원 사이트에서 해보면은 있는 거예요. 다 이미. 다 있어. 맞아. 그건 제가 대표적으로 이름을 진보로 지는 바람에 그 검색했을 때 진짜 손해보는 케이스잖아요. 제가 20년 넘게 그런 검색 걸리는 거에서의 큰 손해를 감수하고도 지금 이 이름을 고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진짜 그러시겠다 근데. 네, 그러니까 허씨한테는 그런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잘 걸리는 이름을 찾자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만들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이런 거 꺼져 이런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반항적인 느낌이 그다지 반항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더 나아간 생각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더 이제 사람 책임감도 갖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결혼해야 돼? 나는 그냥 자유연애할 거야.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한 사람을 좀 책임져 볼래. 라는 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그게 더 저한테는 진보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더 앞서 나간, 더 새로운, 더 세련된 이런 게 뭘까 고민했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음 거.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발매할 곡들도 형이 방금 말한 의미랑도 잘 부합이 되는 것 같아서 곡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퍼포머가 된 거예요. 어바 무신사 부티크. 이게 브랜드랑 협업해서 이제 멋있는 라이브 세션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셨잖아요. 근데 신인이 이렇게 빵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퀄리티도 너무 좋고 멋있는 콘텐츠가 나왔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무신사 부티크의 디렉터로 있는 친구가 음악에 되게 열정이 많은 친구예요. 그 패션과 음악을 계속 융합하는
하려는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진보 형이랑 논의 끝에 이제 막 밴드를 이제 섭외를 하게 됐고. 맞아요. 밴드 막이 이제 라이브 세션을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저를 알거나 허쉬를 알거나 대충 저희를 다 알긴 알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몇천 명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외에 우리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중에 한 집단이 무신사에서 옷 소비하는 사람들, 뭐 어느 정도 옷 좋아하는 뭐 20, 30대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히 저희를 좋아하겠죠. 큰 잠재적인 리스너들이 있어서 저희가 무신사랑 같이 그런 활동을 해나가면 서로 좋겠다. 무신사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무신사라는 창구를 통해서 저희같이 조금 특수한 장르를 하는 뮤지션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아주 서로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놔도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아야 되잖아요. 요즘 또 어떻게 어디서 이게 바이럴이 돼서 올라올지 모르는 시대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였겠네요. 제가 되게 궁금했던 부분 중에 두 분 다 보컬과 프로듀서의 영역에서 작업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이 공동 작업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곡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혹은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저는 저대로 가사 쓸 때 너무 무겁게 쓰고 자꾸 철학적으로 쓰려고 그러고, 허쉬도 허쉬 나름대로 부담 없는 가사는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20대 30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음악을 들을까, 가사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제 그 핌리코에 앉아가지고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까, 저 사람들의 전화기 속에 음악이 들어갈 수 있게 해보자. 최대한 그냥 가식적으로 가보자 한번. 유튜브에서 그냥 로맨틱한 대사 탑 10 이런 걸 보면서 쭉 보다가 저거 한번 응용해, 저거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만든 거예요, 그 틀을. 그거 가지고 가사를 썼는데 녹음하면서 와 진짜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고? 그러고서는 녹음을 했죠. 막상 주변에 들려줬더니 이번 거 가사가 확실히 다르다, 이게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조금 가식적인 마음으로 했지만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배웠죠. 되게 직관적인 방법을 이용하신 거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좋아할까라는 걸 되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은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그리고 저희가 역할이 둘 다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인데, 그러니까 역할이 겹치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좀 있었어요. 곡 한 두 곡 정도 작업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정리가 돼가지고, 프로듀싱에는 허쉬가 좀 더 욕심도 있고, 그래서 프로듀싱 쪽을 좀 허쉬가 많이 맡게 되고, 제가 가사 쓰거나 멜로디 쓰거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역할이 나뉘었고, 이 포포모라는 프로젝트를 프로듀싱의 욕심을 제가 조금 내려놓은 대신에 노래를 좀 더 재밌게 하는 프로젝트로 삼고 있고, 그런데 재미를 느끼고, 가사 쓰는 것도 저 혼자 쓰면은 이제 또 되게 또 심오하게 쓰게 될 거를 허쉬가 좀 잡아주니까, 그래 허쉬 핑계로, 포포모 핑계로 좀 더 쉽게 써보자라는. 제가 전반적인 프로듀싱과 음악적인 그림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듀오로서의 살짝의 컨셉슈얼한 캐릭터도 가져가 보고 싶었어요. 서로의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프로젝트성의 앨범이기 때문에 내 거기서 풀지 못하는 그런 욕구들을 풀 수 있는 욕구의 창이기도 했고. 욕구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욕망. 욕망의 창. 욕심, 야망. 배설할 수 있는 창. 좋아요. 아까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BTS의 RM이 이제 이 작업실에 방문을 하셨다고,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조회수를 위한. 네. RM이 말 그대로 방문을 했었어요. 저랑 RM이랑 뭐 오랜만에 보자 그래서 봤고, 그리고 그 뒤에 허쉬랑 같이 포포모 작업이 여기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RM하고 만남을 이제 끝내고 허쉬에게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또 날이면 날마다 만날 수 있는 RM이 아니니까. 그렇죠. 만나서 얘기도 좀 길어지고, 그래서 포포모 음악도 들려주고.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형이랑 저랑의 그런 개성과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이태원 육식남이었던 거. 이태원 육식남과 이제 분당 초식남의 근데 정말 열받는 거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그 워딩이 잘 어울려 두 분하고. 요즘에 음악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혹시 듣는 노래가 있다면 샘 윌스 노래들을 좀 좋게 들었고 조금 더 재즈 쪽으로 가면은 그 브렉스턴 쿡 좋아하는데 우라는 노래 허시님은요? 들으면서 많이 영감을 많이 받기도 했었던 에즈라 컬렉티브라는 밴드랑 프리내셔널스도 많이 들었었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간단히 짧고 굵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옵니다. 이전에 냈었던 4개의 싱글을 포함해서 총 8곡으로 이루어진 해피 뉴 이어 카운트다운 파티를 할 예정이고 해외 공연들을 주관하는 그런 레이블들한테 플러팅을 할 네. 계획이시군요. 플러팅을 하고 좀 피칭을 해볼 계획입니다. 해외 공연에 대한 좀 둘 다 좀 그런 얘기를 나눴어가지고 그리고 국내 뭐 다양한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다양한 공간에서의 공연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섭외 부탁드리고요. 아 지금 이렇게 어필하시는 건가요? 이 홈세션 콘텐츠를 통해서 어쨌든 퍼포머라는 아티스트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한 곡을 딱 추천해 주자면? 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걸 해야겠지 그래도. All That You Want It이라는 곡을 추천드립니다. 내용 설명도 좀 가주시죠. 의문을 던지는 그런 맞나요? 메시지. 왜 이 곡을 추천하게 됐는지 그 곡에 대한 설명. 아주 쉽게는 그냥 내가 바로 네가 찾던 남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홈세션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스노전 유튜브의 애청자로서 시작 좋아. 드디어 오늘 퍼포머로서 또 출연한 게 되게 제 분량이 지금 여기 이거밖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간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너가 똥 싸면 형이 이렇게 열심히 치우시고. 우리가 너무 음악 만드는 데만 에너지를 쓰고 뒤에를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 어떻게 우리와 이거를 소통을 하고 뭐 어떻게 즐길 건데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제서야 뭐라도 좀 우리가 알리고 보이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스노전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뭔가 이런 콘텐츠의 창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야말로 너무 이 두 분 귀하신 두 분을 정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흔쾌히 나와주시겠다고 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경력직 신입 R&B 듀오 퍼포머를 모셨고요. 좋은 음악들과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주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벌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eah, yeah,